우리나라 집값은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으로 미리 계산해 예측할 수 있는 규칙적 법칙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야기하는 건 수도권 집값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살 곳이 필요하다면 비싸도 붙잡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빈집이 정말 많습니다. 부산만 봐도 그런 현상이 뚜렷하고요. 시골의 작은 읍단위 도시는 거의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3만 명이던 시골이 지금은 5천 명 수준으로 줄었고 집들은 폐허를 넘어 아예 쓰레기 더미가 된 곳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현실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아주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산부인과나 소아과 병원은 문을 닫는 곳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인구 3만에서 5천으로 추락 폐허가 된 고향집, 왜 아무도 돌아가지 않나? 우리 어릴 적엔 고향이 늘 북적거렸어요. 명절만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마당에 멍석 깔고 밥 먹고 이웃들도 서로 음식을 나눴죠.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 땐 온 동네가 잔칫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에 가보면 달라졌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집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거나 아예 폐허가 되어버린 골목,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란 마당, 문짝이 뜯긴 빈집들. 한때 아이들이 뛰놀던 마당은 이제 쓰레기 더미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 노령화 같은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귀에 못이 박힐 정도죠.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게 내 얘기일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은퇴 준비와 연결해 솔직하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공기 좋은 시골 가서 살면 되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 생각엔 아주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사례를 들어볼까요? 62세의 어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젠 돈 많이 쓸 필요 없다. 작은 시골집에서 살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경남의 한 읍내에서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집이 너무 낡아 리모델링에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업체가 해준 최소 수준으로요. 근데 마을에는 병원도 마트도 거의 없고 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어씨는 60대 중반에 운전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년 살다가 다시 경기도로 돌아왔습니다. 싼 집을 산다고 은퇴가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 아직도 뼈아프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 여성 B씨의 이야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서울에서 월세 살며 일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전세가 워낙 싸서 부담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동네가 거의 노인뿐이다 보니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병원도 제대로 없고 문화시설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젊을 땐 혼자 사는 게 자유였는데 나이 들어서는 너무 외롭더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수도권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시골을 버린 게 아니라 시골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C씨 부부는 65세가 되자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충청도 시골의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은퇴자금 여유가 좀 있었기에 집도 고쳤고 텃밭도 꾸몄습니다. 문제는 지역사회입니다. 이웃들이 환영할 거라 생각했지만 폐쇄적이었어요. 아무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고 심지어 마을회관 모임에도 부부를 잘 안 불렀습니다. 거기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두 분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병원 갈 일도 잦아지면서 결국 5년 만에 다시 수도권으로 나와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사는 건 집값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더라는 게 이 부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를 보면 싸니까 시골 가서 살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알 수 있어요. 인구가 3만에서 5천으로 줄었다는 건 단순히 사람 수가 줄었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사라졌고 학교가 없어졌고 병원과 상점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에요. 거기 남아있는 분들도 결국 점점 나이 들어가고 돌볼 사람도 없는 현실이죠. 또 중요한 건 이 빈집들이 그냥 방치되면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에 돈을 쓰고
치안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집을 사서 살려는 사람은 줄고 팔 사람도 없으니 값이 계속 떨어지고요. 여기에 수도권과 지방의 극단적 격차가 더해집니다. 수도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내 자식은 수도권에 두고 나는 시골에서 살겠다는 생각은 현실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떨어져 살면서 돌봄 문제가 커지고 나이 들어서 외롭고 아플 때 누가 곁에 있어 줄 것인가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지방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먼저 겪었고 한국도 그 길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 먹고 살 수 있어야, 아이 낳고 기를 수 있어야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집이 싸니까 이사 오세요가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은퇴 준비는 뭘까요? 저는 비용을 줄이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준비하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싼 집이 아니라 병원 접근성, 교통, 사회적 관계, 취미, 커뮤니티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수도권이 비싸서 문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시골이 해답인 것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전략은 완전히 이동이 아니라 이원화입니다. 주 거처는 수도권이나 큰 도시에서 유지하면서 주말이나 여름엔 시골집을 쓰는 방식, 이런 걸 미리 계획하고 자금을 나누어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병원, 이웃, 친구, 취미, 문화생활이 다 필요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싸게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행복한 노후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처럼 왜 아무도 돌아가지 않나는 질문은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돌아가서 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구려 대안이 아니라 정말 살고 싶은 노후를 위한 철저한 현실 인식과 준비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하면 시골 가서 살 거야 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계시다면 꼭 한번 직접 가서 살아보고 병원, 교통, 사람들, 장 보는 일까지 다 경험해 보세요.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수도권 집값만 잡자고 할 게 아니라 지방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만들고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폐허가 된 고향집은 더 늘어나고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가 맞이할 노후도 점점 더 쓸쓸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싸니까 시골집 사서 은퇴하면 된다는 환상이 왜 깨지는지부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한국의 빈집 문제는 실제로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빈집은 150만 채가 넘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 읍면 지역에 몰려 있어요. 특히 전남, 경북, 경남처럼 고령화가 심한 지역은 빈집 비율이 20%를 넘는 마을도 흔합니다. 이 빈집들이 왜 기회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걸까요? 첫째, 리모델링 비용 문제입니다. 부동산 사이트나 유튜브에서는 시골집 500만 원에 매물 나옴 같은 걸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집은 지붕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수도, 전기, 하수도 설비가 다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리모델링비가 3천만 5천만 원, 살만하게 고치면 1억 원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집이 싸다고 덜컥 샀다가 이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결국 수도권 전세 수준의 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둘째, 생활 인프라 문제예요. 지방 소멸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상권의 소멸입니다. 편의점 하나 남아있거나 아예 장보러 읍내까지 2030분을 차로 가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병원은 더 심각해요. 노인 인구가 많아서 요양병원은 남아있지만 내과나 정형외과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흔해요. 제가 만났던 귀촌 상담 사례 중에는 60대 부부가 충북 한 시골 마을로 갔는데 장을 보려면 30분, 병원은 50분 거리였습니다. 남편분이 심근경색 증세로 쓰러졌을 때 구급차가 오는데 30분이 걸렸고 종합병원 도착까지 1시간 반이 걸려서 결국 큰 고생을 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땅값 싸서 왔는데 목숨값이 비싸더라. 셋째, 사회적 관계 문제입니다. 은퇴 후 시골 간다고 하면 다들 공기 좋고 이웃끼리 정겹게 살면 되지라고 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이미 외부인 귀촌자를 경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시골 놀러 왔냐는 눈길을 주기도 하고 마을회관 같은 곳에서 외부인을 배제하기도 해요. 귀촌 경험자 인터뷰를 보면 이웃집이 200m 떨어져 있어 외로웠다는 말도 정말 많습니다. 이쯤에서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시골집 살 때는 매매가가 아니라 총 비용을 계산하세요.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구조 상태를 점검받고 수리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수도 전기하 수도 지붕 창문 단열까지 기본이죠. 평균적으로는 매매가의 10배 정도가 들어간다고 각오해야 합니다. 둘째, 병원 거리 확인은 필수입니다. 구글 맵이든 네이버 지도든 꼭 실제로 체크해 보세요. 응급실, 내과, 정형외과, 약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보셔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갑자기 병원 갈 일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셋째, 1년 임대 먼저 살기. 귀촌 전문가들은 살아보고 사라고 입을 모읍니다. 6개월 1년 정도 단기 임대를 구해보고 생활해보면 정말로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름엔 벌레나 곰팡이, 겨울엔 난방비와 수도 동파, 장보기, 병원 문제를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원화 전략을 고민하세요. 완전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주거지를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유지하면서 시골에는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드나드는 방식을 쓰세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귀촌 후 만족도가 높은 사례가 많습니다. 수도권의 편리함과 시골의 여유를 모두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집값이 아니라 생활비와 생활환경입니다. 집이 싸면 좋죠. 그런데 병원비, 교통비, 리모델링비, 외로움으로 인한 심리적 비용까지 합치면 오히려 비쌀 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가 부담스러워도 작게 살면서 교통, 의료,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훨씬 현실적일 수 있어요. 이걸 전문가들은 삶의 총비용 라이프 사이클 카스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집을 살 때 싸냐가 아니라 앞으로 2030년 살면서 드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빈집이 많다 기회다가 아니라 빈집이 많다 이유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고민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진지하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집값이 아니라 병원비, 교통비, 수리비, 그리고 외로움까지 모두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